안녕하십니까. 테크니컬 레슨의 최선입니다. 라운드를 하다 보면 연습장에서 기본 스윙만 익힌 걸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공이 심한 경사면에 놓이기도 하고 또 디봇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경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샷을 할 수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디봇에 공이 놓였을 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어떤 그런 테크닉이 있을까요? 이제 대개 보면 이제 디봇에 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 많이 실수하는 것이 D땅이나 탑핑을 많이 치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볼이 2분의 1 정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다음에 남이 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턱이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그만 응용 방법을 알게 되면은 아주 쉽게 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디봇에 공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편안한 라이에 있을 때보다 임팩트가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자, 볼이 이렇게 디봇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릎의 높이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드레스를 취한 이 자세에서 자, 무릎의 높이가 변화를 주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볼의 위치인데 이렇게 볼이 디봇에 들어갔을 때는 자, 평상시보다는 오른쪽으로 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볼이 옮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탠스는 오픈이라든가 크로스가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스퀘어를 서주고 다만 여기에 볼이 놓여진 그 디봇의 자국이 어느 방향으로 빠졌는지를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똑같이 그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린이 크기 때문에 원그린을 쓰게 되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에 놓여있는 사람이 천 자리가 오른쪽을 보고 쳤다면은 지금 내가 치려고 할 때 기타가 왼쪽에 있다면은 그건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크롭 페이스면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자, 놓여진 상태가 오른쪽으로 그 디봇 자국이 파여져 나가고 볼은 왼쪽으로 쳐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볼의 위치는 평상시보다 오른쪽으로 놓지만은 크롭 페이스를 자, 같이 열어놓게 되면 똑같은 상태로 스퀘어를 놓는다든가 놓게 되면은 그 파인 대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크롭이. 네. 자,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디봇 자국이 놓인 거에 따라서 내가 치고자 하는 것이 왼쪽인데 디봇 자국은 오른쪽으로 있다면은 크롭 페이스를 평상시보다는 닫아주라는 거죠. 이것이 반대일 경우에는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열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릎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해서 스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디봇 방향이 또 네. 우리가 자기가 치려고 하는 그 방향과 반대일 경우에는 그렇죠. 정말 그 클럽 헤드가 임팩트 이후에 빠져나가기가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볼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체중은 항상 이렇게 디봇에 들어갈 때는 왼쪽에다 체중을 두라는 겁니다. 거의 60% 이상을 왼쪽에 놓고 어디서 취해주는 거죠. 이때 백스윙은 이렇게 쭉 손목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써주는 바로 코킹을 해줄 수 있는 스윙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다운로드 브로가 쉽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이 내려앉은 이 디봇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 클럽을 이렇게 낮게 끌어준다는 것은 실수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체중을 디봇에 공이 들어갔을 때는 체중을 왼발에 조금 더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편안한 그런 라이에 있을 때랑 어드레스는 어떤가요? 좀 다른 다르죠. 변화가 있나요? 물론 이제 아이언은 왼쪽에 체중을 두지만은 특히 이렇게 그 디봇에 들어갔을 때는 체중을 왼쪽으로 더 많이 두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체중을 놓을 때는 이렇게 안쪽, 왼쪽 안쪽에 체중을 놓는데 그것이 60%가 왼쪽에 놓이게끔 해주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무릎의 변화가 없이 자, 백스윙을 해준데 이때 백스윙은 손목을 사용해서 들으라는 거죠. 이것이 쭉 밀려가게 되면 다시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기 때문에 볼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체중이 왼쪽에 놓은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손목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사용해서 쳐주게 되면 정확하게 다운로드 브로가 되기 때문에 그 디봇에 볼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체중을 왼발에 놓고 또 클럽을 스퀘어로 놓는데 그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다시 옮겨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목 코킹을 그렇죠. 이용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네. 되면 본 클럽의 그 로프트 각보다 더 작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로프트 그렇게 각이 좀 그렇게 될 수가 작아지는. 있죠. 이건 작아진다라기보다도 그만큼 다운로드 브로가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클럽을 제 거리보다 뭐 짧은 채를 잡으라는 건 아니고 네.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태에서는 그 디봇 자국이 오른쪽에 왼쪽이냐고 파인 데를 응용해서 크롭 페이스 로프트를 놔야 되는데 내가 자, 오른쪽으로 파여진 곳에서의 로프트를 사용할 때는 닫혀지게 됐죠. 이럴 땐 크롭 하나를 짧은 걸 잡고 또 반대로 자, 왼쪽으로 놓여져서 오른쪽으로 쳐야 될 상태에서는 크롭 페이스를 그냥 제 상태에서 오픈을 해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파인 데를 따라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근데 다만 내가 오른쪽으로 쳐야 되는 오른쪽으로 난 자리에서 왼쪽으로 쳐야 될 때는 크롭을 하나 더 짧은 걸 잡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크롭 로프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 짧은 크롭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디봇에 들어갔을 때는 크롭을 짧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여진 거와 방향에 따라서 크롭을 바꿔 잡으라는 거죠. 네, 디봇에 놓인 공의 상태를 보고 그 클럽을 좀 다르게 선택해 주는 것도 또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일반적으로 이게 디봇에 들어갔을 때는 크롭을 짧은 채를 사용을 해요. 그건 네. 왜 그러냐면은 자, 볼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크롭 로프트가 많아지거든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볼이 멀리 가기 때문에 평상시의 거리보다는 좀 짧은 크롭을 선택하는데 더 현명한 것은 파여진 거에 따라서 잡아라 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주 정확한 크롭을 선택하는 거가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볼의 위치는 자, 가운데 놔주는데 평상시보다는 우측으로 놓는 겁니다. 놓고 체중을 60% 왼쪽에 놓으라는 거죠. 이때 체중을 왼쪽에 놓는 것만큼 자, 크롭 페이스를 이렇게 쭉 야치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다시 이것을 낮게 들으려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뒷땅을 칠 수 있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체중을 최대한 왼쪽에 놔두는 상태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손목을 쓰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써주고 쳐주게 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내가 요 디봇 자국이 오른쪽으로 놓여 있고 볼을 왼쪽으로 쳐야 될 경우에는 클럽을 하나 짧은 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네, 한번 해볼까요? 디봇에 공이 빠져 있다고 상상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상상을 해야죠. 자, 그랬을 때 볼의 위치는 자, 오른쪽으로 와주는 거죠. 네, 평상시에 오른쪽. 놨던 것보다 오른쪽으로 놓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그 놔주고 체중을 체중을 왼쪽으로 왼쪽에다 놔주는데 이때 놔주고. 바깥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에다 체중을 놓는 거죠. 60%를 네. 놔주는 거죠. 그다음에 백스윙을 자, 낮게 들으려고 그러면 이리 올 수가 있거든, 체중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뒷땅을 치니까 손목, 그렇죠. 손목을 손목의 이용해서 코킹을 쳐주라는 거죠. 이용해서. 네. 손목을 꼭 눌러서. 네,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네. 제가 내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익혀 나갔을 때 어떤 상황에 볼이 놓이더라도 잘 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평상시에 볼의 위치가 왼쪽이었다면은 디봇에 들어갔을 때는 좀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라는 거죠. 이때 그 파여진 거에 따라서 클럽을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자, 오른쪽으로 파여지고 볼은 왼쪽으로 쳐야 될 때는 클럽을 닫아주는데 이때는 클럽을 7번을 쳐야 될 상황이라면 8번을 잡으라는 거죠. 또 반대로 됐을 때는 클럽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이 왼쪽에 놓여진 상태에서 자, 무릎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이 무릎의 높이를 그대로 유지해 줘서 여기서 백스윙을 손목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서 낮게 들기 위해서 자, 클럽을 끌어주게 되면은 결국은 체중이 오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실수하는 샷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에서 자, 손목만 쓰는 그러한 백스윙을 해줬을 때 정확한 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디봇에 공이 있을 때는 공을 먼저 딱 깨끗하게 쳐내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에서 어드레스의 그 자세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편안한 라이에 있을 때의 샷보다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설명드린 것이 뭐냐면 자, 이 무릎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높이가 이렇게 디봇에 있을 때는 무릎의 높이가 변화를 줘서 안 된다는 거죠. 자, 백스윙이라든가 임팩에서 이 무릎의 높이가 그대로 유지돼서 맞아줬을 때 정확하게 그 디봇에 있는 공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네, 오늘은 디봇에 공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전 플레이를 하는 동안 디봇에 공이 놓일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테크니컬 레슨 내용을 무심코 지나치신다면 싱글로 가시는 길은 그만큼 더 멀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